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정식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걸 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소리는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방정식은 우리가 정의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방정식이 언제는 참이 될 때도 있고 언제는 거짓이 될 때도 있는데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를 찾는 뜻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자가 함수의 형태인 거죠. 그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를 찾으면은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었는가, 뭐 선형, 뭐 일개, 뭐에 쭉 복잡하게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선형 이개 상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뭐 이렇게 생겼었죠. 제곱 y 오버 d 제곱 더하기 앞에 숫자가 있고 dy 더하기 ny는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풀었었습니다. 그죠? 두 번 미분한 것이 있어서 이개 상미분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제곱이나 루트나 뭐 사인이나, 만약에 뭐 사인 y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비선형이 됐을 텐데 얘는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상미분 방정식이고, 그래서 선형 이개 상미분 방정식이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단순한 것이 이 앞에 개수가 상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일단 우리가 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fx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처럼 보아서 뭐 보조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들었었고, 그래서 그걸 2차 방정식의 근을 풀어서 이게 뭐 두 개의 실근이 있는 경우, 중근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개의 켤레복소수 근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무엇을 배웠었냐면은, 그럼 f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f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코사인 뭐 나왔을 때는 뭐 사인으로 찍어봤었더니 됐었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익스포넨셜 있는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됐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근데 요게 익스포넨셜이라고 항상 쉬운 게 아니고 뭐 됐다가 안 됐다가 있었습니다. 요게 익스포넨셜이 운이 나쁘게 뭐 얘의 일반 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 됐었습니다.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제를 어저께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example로 dx제곱분의 d제곱 y, 어저께 있는 노트예요. 더하기 dx분의 dy 마이너스 2y는 exponential x라는 것을 풀자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요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게 예를 들면은 는 0이라고 쳤을 때의 일반해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exponential x라고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특수해를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특수해가 여기에 다 흡수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특수해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특수해가 익스포넨셜 x처럼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뭐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자기 자신 빼가지고 익스포넨셜 x가 나올 텐데, 그 익스포넨셜 x의 형태는 이미 일반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고 하니, 그래서 얘를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고 하니 이렇게 했었죠. d-1, d 플러스 2, y는 뭐 exponential x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를 u라고 치환하고, 그죠? u라고 치환해서 그래서 뭘 푸냐면 d-1 u는 exponential x를 풀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u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d 플러스 2의 y가 u가 나오도록 이렇게 풀었었죠. 단계를 두 번을 밟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뭐 두 번 연속 적분하기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변이 뭐 0이건 0이 아니건 항상 이렇게 하면 잘 풀립니다. 네, 잘 풀려요. 우변이 뭐 익스포넨셜 x 뭐가 들어와도 어쨌든 우리가 적분이 된다는 조건만 있다면, 적분이 물론 돼야 되겠죠. 적분이 된다면 첫 번째 식을 잘 보면 얘는 선형 일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예, 이 u는 뭐 그래봐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이상하게 생겼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는 뭐 dx분의 du 마이너스 u가 익스포넨셜 x인 겁니다. 선형 일개 상미분 방정식 우리가 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 했었죠? 뭐 p가 뭐고 q가 뭐고 그래서 예, 뭐 적분 인자가 얼마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u가 뭐라고 나왔어. 예, 답이 뭐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는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니라 dx분의 dy 더하기 2y는 예, 뭐 그 아까 찾은 u를 대입하면 얘도 그래봐야 선형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변이 뭐가 되든지 간에 이 2번 연속 적분하기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이 이런 미분 방정식의 답을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번 연속 적분하면 돼요. 예, 계산을 이렇게 조금 많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단점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하면 항상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 맨날 2번 적분하기 좀 그런 거 아니냐, 너무 계산이 귀찮지 않냐, 그래가지고 좀 기질을 발휘해서 잘 찍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앞서야 될 거는 예, 항상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잘 못 찍겠어,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못 찍겠는데요? 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찍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뒤에가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오늘 3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첫 번째 지수함수, 두 번째 삼각함수, 마지막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 못 찍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어서 답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다면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뭐 대부분 그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네, 뭐 우리가 배운 게 뭐로 더 있다고? 예,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빼고 나면 뭐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죠. 예,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 연속 적분하지 않고, 예, 2번 연속 적분하지 않고 형태를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 지수함수를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당연히 못하겠죠. 예, 노트에 보면 답이 적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 x exponential x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이라고 했죠. 예, 는 0으로 했을 때 나오는 답이고, 얘가 붙음으로 해서 예, 요게 나오게 된 셈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는 0,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혹은 제차 방정식 경우에 일반해가 될 것이고, 예, 얘가 0이 아닌 경우에 특수해가 요거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한 게 원래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관건이었었는데, 예, 얘를 잘 보니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의 형태. 생각해 보면은 요런 게 우리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요런 형태가 언제 또 한 번 나왔었냐면은 요런 게 나왔었죠. 쟤를 d로 치환했을 때 d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의 y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얘를 풀 때 어떻게 되냐? y는 그래서 c1 익스포넨셜 알파 x 더하기 c2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x 이런 형태로 나왔었죠. 그죠? 거기에 나온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예, A, B를 씁시다. 보조 방정식이 D-A, D-B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조 방정식이에요. 영어로 auxiliary equation이라고 불렀었죠. 예, auxiliary equation.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는 0인 경우에 해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y는 c1 exponential ax 더하기 c2 exponential bx 뭐 이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왔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변이 요 우변이 0이 아니게 이제 있는데 만약에 if 우변이 뭐였었냐면은 뭐 그냥 우변을 이렇게 씁시다. 지수함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할 거니까 a 곱하기 exponential 예를 들어서 cx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우변이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첫 번째 a랑 b랑 같지 않은데 그게 c랑도 같지 않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쓴 경우는 틀린 경우고 c가 a랑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c가 b랑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위에가 요 보조 방정식에 나오는 요 a랑 b랑 둘 다 어느 거랑도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예제에서 풀었었죠. 요 첫 번째 지수함수 그때 뭐 답이 뭐였었냐면은 뭐 8 곱하기 exponential x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 앞에 개수 달랐었고 그래갖고 뭐 개수 a 뭐 이렇게 놓고 했더니 짠 하고 답이 나왔었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같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찍어서 맞추면 돼요. 그것이 나오겠거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수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를 yc라고 할까? 여기 yp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뭐 문자가 조금 겹쳐서 그렇긴 한데 대문자를 씁시다. 여기 대문자 c예요. 대문자 c 곱하기 exponential c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겨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적당히 우변이 exponential cx가 나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특수해가 y가 이렇게 생겨야 뭐 한 번을 미분해도 exponential cx가 나올 것이고 두 번을 미분해도 exponential cx가 나올 것이고 이 c를 그대로 놓으면 좀 그렇다. 문자가 창의적인 게 없을까요? p 좋다 p 그렇게 합시다. 헷갈리니까 p라고 씁시다. 이렇게 생겨야 y가 이렇게 생겨야 우변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c가 둘 중에 어느 하나랑 같아. a 또는 c가 b랑 같아. 둘 중에 하나랑 같아가 바로 이 경우였었죠. 그죠? 지금 요것을 0인 경우에 해가 지금 하나가 요거고 하나가 요건데 얘가 지금 요거랑 같아 버리는 바람에 얘가 지금 일반 요의 특수해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특수해는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이렇게 생겼잖아. 앞에 x 곱하기 이렇게 생겼었죠. 다른 걸 풀어봐도 뭐 두 번 적분하기 해서 풀어봐도 항상 요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한다면 p 곱하기 x 곱하기 exponential c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같아지면 항상 이렇게 특수해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적분하지 않고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찍어보려는데 그 형태가 형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어떻게 나온다 치자. 그리고 앞에 이제 개수 맞추는 문제잖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알아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C가 A랑도 같고 그리고 C가 B랑도 같아.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A랑 B랑 이미 같은 거죠. 그죠? 요 보조 방정식에서 A랑 B랑 이미 같아 버린 겁니다. 중근인 경우에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A랑 B랑 같아져 버리면 요 일반의 자체에 x 곱하기 exponential ax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특수해로 못 끼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얘가 A랑 B랑 이렇게 요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A랑 B랑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일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써볼까요? exponential ax 더하기 c2 x 곱하기 exponential ax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특수해가 p 곱하기 x의 exponential ax 왜냐하면 지금 a, b, c가 다 같으니까 이렇게 놓게 되겠죠.
이렇게 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일반의 요거랑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넣으면 는 0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예,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에는 이렇게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수해가 알려면 아까도 했지만 두 번 적분해 보면 됩니다. 예, 두 번 적분해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적 기억하기 쉽게 나옵니다. x 제곱 exponential cx 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세요. 숙제로 합시다. 예, 숙제. 이거 언제까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10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수업을 듣고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10월 11일 우리가 수업을 하죠. 10월 10일 밤까지 합시다. 예, 10월 10일 23시 59분까지 숙제입니다. 예, 10월 10일 23시 59분까지 A랑 B랑도 같아. 그 다음에 우변이 근데 그거랑도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숫자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d제곱 y dx제곱 예를 들면 마이너스 6 dy 오버 dx 더하기 9y 한 이쪽이 뭐 익스포넨셜 3x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제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얘의 이쪽에 좌변에 먼저 그러니까 는 0에 일반해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은 얘가 yc는 c1 익스포넨셜 얘 보조 방정식 마이너스 6 더하기 9니까 이 더하기 그다음에 c2 x 곱하기 익스포넨셜 3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 우변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실제로 0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특수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예, C 뭐 이렇게 되고 특수해가 뭐가 앞에 상수가 있을 겁니다. 예, something 상수 곱하기 x 제곱 익스포넨셜 3x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예, 요거를 보이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보이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두 번 적분해서 풀면 됩니다. 두 번 적분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번 적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지금 저는 예제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다 숫자를 넣고 숫자를 넣었지만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이 직접 넣지 마시고 구하면 됩니다. 헷갈리죠?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d제곱 y 오버 d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dx분의 dy 마이너스 2a제곱이 마이너스 2a 되구나. 더하기 a제곱 y는 a 익스포넨셜 ax 이런 문제를 풀란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의 답을 구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 보조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보조 중근 나오거든요. 그 중근이 a인데 여기 뒤에는 a랑도 같은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 요렇게 된 문제의 해를 구해 보시오라는 게 숙제라는 소리입니다. 10월 10일 23시 59분까지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 특수해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짐작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변이 첫 번째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지금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지수함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 적분하지 않고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넣어서 계수 P만 구해보자 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지금 지수함수인 경우에 한 거고 두 번째 삼각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우변이 그냥 삼각함수인 경우에 바로 그냥 예제를 적어봅시다. x제곱분의 d제곱 y 그 다음에 더하기 dx분의 dy 마이너스 2y가 4 sin 2x라고 해봅시다.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인 경우에는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악함수가 사실은 지수함수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상악함수가 사실은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가지고 이용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죠. exponential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sin x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4 sin 우변을 4 sin 2x라고 쓰지 말고 4 곱하기 exponential 2ix라고 써봅시다. 예, 우변을 요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바꿔봅니다. 예, 그러면 뭐 위에 거를 잠깐 보면은 4 sin 2x는 그래서 실제로 뭐랑 같을 앞에 4배 다 해줄 거고, 예, 가로가 또 있으니까 4 코사인 2x 더하기 4i sin 2x 뭐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게 요건데 요 문제를 해결하면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데 예, 얘 대신에 얘를 풀면 요거에 대한 답도 나오고 요거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얘는 지금 실수고 얘는 허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열심히 풉니다. 그래갖고 답이 예, 실수 파트는 얘에 해당하고 허수 파트는 얘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우변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열심히 푼 다음에 답을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분리해내면은 실수 파트는 얘에 해당하고 허수 파트는 우변이 이것인 경우에 답이 예, 그것에 해당하는 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수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칩니다. d제곱 y 더하기 x분의 dy 마이너스 2y는 4 곱하기 익스포넨셜 2ix 예, 이렇게 넣습니다. 요걸 해결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거 뭐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변이 0이라고 치고 풀면은 조금 아까 했던 예제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죠. 이건 좀 아까 했던 예제랑 정확하게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보조방정식이 여기 위에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이거랑 같지 않죠? 예, 같지 않으니까 얘의 특수해는 전부 다 요런 꼴로 생겼을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좀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가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p가 뭐 a 곱하기 exponential 2ix라고 됐다고 칩시다. 예,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사실 제 노트랑 제가 지금 노테이션을 조금 다르게 써가지고 예, 조금 그렇긴 한데 예, 뭐 아무튼 얘를 여기다 놓고 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은 두 번 미분하니까 두 번 미분하면은 2i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4a 익스포넨셜 2ix겠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한 번 미분하니까 더하기 2i 곱하기 a 익스포넨셜 2ix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익스포넨셜 2ix가 될 것이고, 요게 지금 4 익스포넨셜 2ix 예,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지금 감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감을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야 돼. 요걸 만족하는 y를 찾아야 되는데 y가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y가 예,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래야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자기 자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슷하게 생겼겠거니 하고 그렇게 앞에 계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보는 과정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묶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2ia로 묶이겠죠? 익스포넨셜 2ix가 4 익스포넨셜 2i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이 4가 돼야 되겠죠. 계속 요 위로 올립시다.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ia가 4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i분의 4 계산하면 되고 열심히 계산해 볼까요? 이거 결례 복수, 뭐 이렇게 분모의 복수 들어갔을 때 더하기 2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분의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죠? 그죠? 예. 그러면은 35 4니까 40분의 1 4 위에 4 있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가 있으니까 10분의 1이고 여기 앞에 2가 나와서 5분의 1에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 볼까? 마이너스 1 3 더하기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yp는 어떻게 된 거냐면 yp는 마이너스 5분의 1 3 플러스 i의 익스포넨셜 2ix 요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 yp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변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렇게 생각했겠죠? 요렇게 생각하고 한 거죠. 그리고 얘는 사실상 지금 뭐랑 같으냐면 얘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우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y에다가 실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실수가 나올 것이고 y에다가 허수를 집어넣으면 우변도 허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 파트는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고 허수가 지금 얘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사실은 요거였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yp를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분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3 플러스 i에 익스포넨셜 2i 있으니까 코사인 2x 플러스 i 사인 2x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여전히 앞에 써보면 3 코사인 2x 더하기 3i 사인 2x 그 다음에 i 곱하면 i 코사인 2x 그 다음에 i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2x가 될 거여서 분리해보면 뭐 이렇게 해보면 실수 파트 허수 파트 나눠보면 3 코사인 2x 그 다음에 실수 파트가 사인 2x 그 다음에 더하기 i로 묶어서 코사인 2x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 3 사인 2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특수해가 지금 뭐 열심히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계산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해보면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요 앞에 얘를 집어넣으면 즉 실수 파트를 집어넣으면 실수가 나오고 허수 파트를 집어넣으면 허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게 나오게 하는 특수해 yp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여기에 허수 파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에 코사인 2x 더하기 3 사인 2x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토탈 y를 다 써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 0이었을 때의 일반에 c1 익스포넨셜 x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분의 1에 코사인 2x 더하기 3 사인 2x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계산이 맞나? 예, 맞아요.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답도 50뭐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지만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우변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y도 이렇게 특수해가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고 열심히 계산을 해서
요 지금 한 바닥 요쪽 우변이 결국 다 뭐 한 거냐면 예, 그냥 열심히 계산 여기 사실상 여기 답은 여기서 끝난 거고 요거에서 A 구하다 보면 끝난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계산 전부 다 뭐 한 거냐면은 실수 파트와 호수 파트를 나눠준 계산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거니까 허수 파트가 답이겠거니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쓰게 된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계산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d제곱 y 오버 d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dx분의 dy 마이너스 2y가 4 sin 2x였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 우리가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으니까 예, 얘를 그래서 이렇게 바꿨었죠. 같다가 아닙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바꿨었냐면 4 곱하기 익스포넨셜 2ix로 바꾸어서 예, 우리는 지수함수일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으니까 예, 지수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허수 파트, 실수 파트 분리해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형태를 찍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형태를 찍을 수 있죠. 미분하고 뭐 자기 자신하고 뭐 두 번 미분해가지고 sin 2x가 나오려면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게 sin 2x랑 cosine 2x 밖에 없죠. 예, 걔네 말고 누가 미분을 해가지고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오겠어요. 그죠? 잘 안 나올 겁니다. 물론 뭐 앞에 x sin 2x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트라이얼로는 충분히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sin 2x와 cosine 2x의 조합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좀 아까 요 문제 예제의 답을 풀어봤으니까 이게 답이 sin 2x와 cosine 2x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답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번 guess 방법을 해봅시다. 자, yp가 a 문자 노테이션을 볼까요? 예, a cosine 2x 더하기 b sin 2x라고 그렇게 폼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자, 요 텀 먼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a하고 b가 얼마가 되어야 sin 2x가 나오느냐, 4 sin 2x가 나오느냐, 예, 그걸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yp는 마이너스 2a cosine 2x 마이너스 2b sin 2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텀 dx분의 dyp는 얼마냐면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sin은 뒤로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려면은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a sin 2x가 될 것이고 얘 미분하면은 2b cosine 2x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 이제 이 텀을 계산해 볼까요? dx제곱분의 d제곱 yp 계산해 보면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a 코사인 2x가 될 것이고 얘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b sin 2x가 되겠죠. 그죠? 얘를 지금 다 더했을 때 이렇게 다 더했을 때 4 sin 2x가 나와야 되겠죠. 다 더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2b 코사인 2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뭐 더하기로 해서 여기 괄호를 묶을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sin 2x가 되겠죠. 그게 4 sin 2x가 나오면 됩니다. 4 sin 2x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6a 더하기 2b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가 4 그러면 뭐 a하고 b를 구해봅시다. 뭐 이런 연립방정식 나누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0일 것이고 그러면 b는 3a가 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는 2로 만들고 b 대신에 3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b 대신에 3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a가 2 따라서
마이너스 10a는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 그죠? b가 3a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5분의 3. 아까 풀었던 문제랑 아까 풀었던 답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특수해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코사인 2x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2x가 되고, 따라서 저 방정식의 일반 해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변이 0이라고 쳤을 때의 일반해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더하기 더하기 yp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코사인 2x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2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답이 됩니다. 아까 풀었던 답이랑 정확하게 같죠. 얘를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바꿔서 얻은 답과 이렇게 푸는 법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찍어서 맞춘 거고요.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걸 그걸 정한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다시 한번 봅시다. dx제곱분의 d제곱 y 더하기 앞에 개수가 m dx분의 dy 더하기 n y는 우변이 x의 함수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의 답을 알고 싶은 겁니다. y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어야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얘를 일단 노테이션을 기호를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d제곱 더하기 md 더하기 n y는 fx라고 놓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변이 0이라고 치고 우변이 0일 때의 해를 구했죠. 일반 해를 구했습니다. 우변이 0일 때라고 치고 우변이 0이라고 치고 그때의 일반 해를 구하고, 두 번째 이제 우변이 0이 아닐 때의 특수해를 구한 겁니다. 우변이 0이 아닐 때의 특수해를 구했는데, 이 특수해를 어떻게 구했냐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이 특수해를 어떻게 구했냐면 첫 번째 방법은 두 번 연속 적분하면 됩니다. 두 번 적분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게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 형태로 모아서 아까는 소문자 AB 썼죠? 그렇게 씁시다. D-AB는 이거 Y는 fx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u라고 치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해낸 겁니다.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하는데 d-b의 y가 u가 되는 그 전에 앞 단계를 먼저 풀어야죠. sorry. d-a의 u가 fx가 되는 u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u를 찾는 거고, d-b의 y가 u가 되는 y를 찾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수해가 나오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일반해가 끝나긴 합니다. 일반해까지 포함돼서 나오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한 카테고리를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조금 그렇긴 하네요. 두 번 적분하기가 좀 바꿉시다. 미안해요. 노트 필기를 조금 순서를 바꿉시다. 지금 해보고 나니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첫 번째는 얘를 두 번 적분하기라는 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적분하기 바로 하면은 사실 답이 나요. 아까 똑같이 써봅시다. 노트는 그냥 똑같이 쓰세요. d-b의 y는 fx라는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얘를 u라고 치환해서 첫 번째 d-a의 u가 fx가 되는 u를 찾고, 그 다음에 d-b의 y가 u가 되는 y를 찾으면 문제 해결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변이 0일 때의 일반해를 구하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되냐면은 우변이 0이 아닐 때의 특수해를 하나 구하면 되는데 우변이 0이 아닐 때 특수해를 하나 구하면 되는데 이때 특수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fx의 형태로부터 fx로부터 짐작을 하는 겁니다. 짐작 후 계수를 찾는 겁니다. 계수 정확히. 이게 미정계수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적분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뭐 일반의 특수에 다 알아서 잘 구해지고요. 이게 근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변이 0일 때 일반에 제일 찾기 쉬웠었죠, 그죠? 이건 찾기 쉬웠습니다. 뭐 다시 해보면은 요 보조 방정식에 뭐 두 개의 근을 찾으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0이 아닐 때의 특수해를 계산을 통해서 찾지 말고 짐작해서 계수를 정하자. 그래서 fx가 지수함수면은 지수함수일 때 해결했죠, 그죠? fx가 적을까? 이 fx가 a 곱하기 익스포넨셜 cx의 형태일 때는 답도 p가 yp가 아마 p 곱하기 익스포넨셜 cx의 형태로 생겼을 거다. 단 요 c는 우변이 0일 때 일반의 그 익스포넨셜 ax 더하기 아니면 익스포넨셜 bx 꼴로 써야 되는데 a랑 b랑 같지는 않아야 됐었고, 만약에 같으면은 요 앞에 x 혹은 요거까지 둘 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x 제곱 곱하는 그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아까 숙제로 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겼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수함수인 경우인 거고, 지수함수가 아니고 뭐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 a 뭐 사인 뭐 mx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yp는 문자가 모자라네. 뭘 쓸까? p 사인 mx 더하기 뭐 q 코사인 mx의 꼴로 생겼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짐작해서 하는 것이 모든 함수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계산의 난이도는 훨씬 더 줄여준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이게 언제 파워풀하냐면요. 뭐 이렇게만 있겠어요? 다항함수 있을 수 있겠죠. 다항함수. 뭐 가능해서 2차 함수라고 쳐볼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에서 c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yp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변이 2차 함수야. 요 식에서 여기가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 있고, 자기 자신 적당히 계수 있고, 걔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게 있는데 답이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럼 y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y도 2차 함수처럼 생겼어야 됐겠죠. 그죠? y도 2차 함수처럼 생겨야 y가 3차 함수가 되면 곤란하죠. y가 3차 함수가 되면은 여기서 이게 3차 함수가 살아남고, 왜냐하면 한 번 미분하면 3차 함수는 2차 함수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2차 함수는 1차 함수 되고,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날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y는 3차 이상의 항을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또 y가 1차 함수일 리도 없습니다. y가 1차 함수면은 1차 함수 그리고 미분하면 상수되고 그럼 0 될 텐데 도저히 우변에 있는 2차 함수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y는 2차 함수의 형태여야 합니다. 계수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p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의 형태로 생겼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렇게 해결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결하든가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사실 예제를 볼 것도 없고 지금까지 요거하고 요거 예제를 했고, 요 다항함수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항함수일 때 요 앞에 계수가 원래 아까 똑같았는데 요거 1이고 요거 마이너스인 상황,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계수를 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우변이 x제곱 마이너스 x였다고 칩시다. 예제. 자, 이걸 만족하는 특수해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걸 만족하는 일반해를 구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두 번 적분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계산 연습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푸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요걸 찾았었죠. 얘가 우변이 0이라고 치고 일반에 뭐 지금 계속 했었던 거니까 숨도 안 쉬고 답을 알아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yp는 특수해를 우리가 하나 찍어서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2차 함수니까 이쪽도 2차 함수겠거니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px 제곱 더하기 뭐 qx 더하기 r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우변이 여기 맞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y p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px 제곱 마이너스 2qx 마이너스 2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거 dyp 오버 dx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를 한번 미분하면 되니까 2px 더하기 q가 될 것이고, 그죠? 미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d제곱 yp 오버 dx 제곱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p가 되겠네요. 그죠?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마이너스 2p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여기 더해볼까? 2p 마이너스 2qx 더하기 이렇게 더해볼까? 2p 플러스 q 마이너스 2r.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면 되겠죠. 뭐 고등학교 때 했던 미정계수법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같아야 되고 요거 같아야 되고 요거 여기 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p가 1,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p 더하기 q 마이너스 2r은 0. 이거 연립하면 됩니다. 식 3개, 문자 3개. 얼마든지 연립할 수 있죠. pqr.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p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건 여기서 금방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볼까? p가 여기 되면 넘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0 되겠죠? 그럼 따라서 q는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될 것이고, q가 0이고, 그럼 마이너스 2r이 1이라는 소리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맞죠? 계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p는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y는 이게 0이라고 우변이 0이라고 치고 얻었던 일반의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녹화 강의니까 뭐 중간중간에 멈춰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지우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했으면 뭐 거의 다 한 거죠. 그죠? 로그함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로그함수는 여기 lnx 나오면 일단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요. 뭐 적분해서 lnx 나오고 좀 이상해지죠. 그 lnx에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뭐 x 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 될 텐데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번 적분하기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그런 건 있죠. 이쪽에 뭐 더하기 m 뭐 여전히 더하기 n이라고 칩시다. 자, 우변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계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게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가능했는데 이게 서로 곱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예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다항함수를 우리가 n차 다항함수를 이렇게 쓰고 지수함수가 예를 들면 exponential cx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x 좀 아까 나왔던 x 제곱 마이너스 x exponential x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생길 것인가? 예, 어떻게 이게 꽤 복잡해 보이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찍는 건 불가능한가? 결국 두 번 적분하기로 돌아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경우에도 사실 찍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yp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exponential cx 곱하기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 적용돼 좋겠구나. 예, qn의 x exponential cx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앞에 n차 다항식 곱하기 exponential cx 형태의 예, 특수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n차 다항, 여기가 n차 다항식이면은 특수해도 1차 다항식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뒤에 지수함수면 여기도 지수함수였었고, 단 요게 지금 아까 됐지만 c가 a랑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b랑도 달라야 되죠. 여기 a, b는 요 보조 방정식이 d-a, d-b라고 써져 있을 때 a랑 b랑 달라야 이렇게 생겼었고, 예, 만약에 저기 하면은 예, 같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곱하기 qnx 곱하기 exponential cx. 만약에 c가 a랑 같거나 또는 b랑 같거나 될 것이고, 모두 다 같으면은 아까 똑같이 했던 대로 x제곱 qnx의 exponential cx가 될 겁니다. c가 a랑도 같고 b랑도 같고, 예, 이런 경우에. 자, 좀 정리가 되나요? 예,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미분 방정식 책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요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변이 이렇게 생겼으면 특수에는 이렇게 생겼고, 우변이 이렇게 생겼으면 특수에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저희가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곱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예, 처리를 해봤었는데, 뭐 그거 말고도 사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 이렇게 쭉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그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해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y가 그렇게 생겼어야 그렇게 나오겠거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가?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지금 미정계수법을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합시다. 예,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합시다. 자,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연차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가 있을 범직한 이야기인데, 중첩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중첩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미분 방정식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dx제곱 더하기 m dx 더하기 dy 더하기 ny는 뭐 fx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 fx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 만약에 우변에 이게 fx만 이렇게 뭔가 심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이 주렁주렁 매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로 이렇게 아까처럼 뭐 exponential x 혹은 4sin x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뭐 물론 하나로 다 묶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로 더해져 있었다고 칩시다.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fn의 x. 예. 여기서 요 n과 요 n은 다릅니다. 예, 그냥 n개라고 쳤을 때. 예. 그래서 얘를 바꿀까? 예, 요 n하고 m하고 n하고 여기 n하고 다르니까 뭐 p, q. 예,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두 번 적분해야 되나?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만 있다고 치고 얘의 특수해를 그래서 yp1이라고 합시다. 얘에 대응하는 특수해. 그 다음에 얘에 대응하는 특수해를 yp2라고 합시다. 얘에 대응하는 특수해는 yp3,
얘에 대항하는 특수해는 yp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얘의 토탈 솔루션 y는 어떻게 되냐면 우변 0이라고 치고 얻었던 일반의 yc 더하기 yp1 더하기 yp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ypn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것들에 대한 특수해를 얻어서 그냥 그거를 쪼르르륵 더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 뭔가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안 신기한가? 신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나라는 소리는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dx제곱분의 d제곱 y는 해보면 dx제곱분의 d제곱 이걸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 dx분의 dy는 p 곱하기 dx분의 d 이렇게 될 건데 yc 더하기 yp1 더하기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점점점 더하기 ypn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yc 더하기 yp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yp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y는 q에 yc 더하기 yp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ypn이 될 겁니다. 그죠?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요거끼리 더하고 요거끼리 더하고 요거끼리 더하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더한 건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0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yc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냐면은 우변이 0이라 치고 얻었던 특수의 일반이니까 yc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겠죠. 이쪽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p1은 우변이 f1x라고 치고 그럴 때 얻었던 특수해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될 거냐면은 f1x가 나와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요거는 fn의 x가 나와서 정확하게 우변과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해가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이죠. 얘와 얘가 전부 다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요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그냥 요렇게 분배 법칙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하나만 있을 때 얘 특수해를 그렇게 구했었었죠. 하나만 있을 때 일반해를 그렇게 구했었었죠.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각각의 것들에 대한 특수해를 다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x, y로 전부 다 쓰는데 우리가 보통 물리 문제에서 보통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요 x를 가령 예를 들어서 t로 쓰는 거예요. t로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뭐 미지수를 이렇게 x로 바꾸고 dt 제곱분의 더하기 뭐 q dt dx 더하기 p구나. sorry. p q x는 그러면은 지금 x가 t로 바뀌었으니까 f1의 t 더하기 f2의 t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fn의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똑같은 겁니다. 미지수를 y를 x로 그 다음에 x를 t로 이렇게 표기법만 바꾼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x를 구하는 건데 자, 잘 살펴봅시다. 얘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이거 가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f는 ma 할 때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 할 때 그 맨날 나오는 텀이고 얘는 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무언가 마찰력에 할 때 지난번에 비스무리하게 예제가 나왔었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위치에 대한 뭐 그런 거니까 그때 뭐 용수철 할 때 나왔던 힘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시스템을 기술할 때 나오는 항들이에요. 가령 용수철 매달려 있을 때 뭐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을 기술할 때 나오는 것인데 우변은 지금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것들이죠.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 변하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나중에 실제로 부르냐면은 외부력인가 뭐 외부 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external forcing인데 external
forcing이라는 말을 사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외부에서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네를 타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밀었다든지, 이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미분 방정식이 세웠다 쳐고 x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할 건데 그거의 답이 어떻게 되냐면 요 원래 시스템 상에서의 답 x, c의 t 이런 것이 없다고 쳤을 때 외부 힘이 없다고 쳤을 때에 얻은 답 더하기 각각의 외부 힘에 대응하는 답 외부 힘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렇게 생길 거고 외부 힘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더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계산이 훨씬 쉬워지죠. 계산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이렇게 막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러면 계산이 골치 아파지죠. 얘에 대한 답과 얘가 됐을 때 얘가 됐을 때 이게 막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러면 답이 당연히 이렇게 안 되겠지. 그런데 그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거에 대응하는 답을 그냥 각각 더해 주기만 하면 그게 결국 답이 된다.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외부 힘이 이렇게 주어지고 저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것들이 막 서로 상호작용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선형 연산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친 거에 대한 답 더하기 이렇게 친 거에 대한 답 이렇게 친 거에 대한 답 그것들을 각각의 것들을 더해 주기만 하면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중첩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첩이 뭔가 더하다잖아요. 그죠? 이걸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힘이 여러 개 이렇게 중첩되었을 때, 더해졌을 때,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각각의 힘들에 대한 답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첩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첩 원리는 이쪽이 선형 연산자일 때 가능합니다.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일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대기과학에서 쓰이는 미분 방정식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을까 모르겠는데 네이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이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기과학에서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배우게 될 거고요. 앞으로 맨날 나오게 될 방정식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방정식이 실제로 7대 세계 수학사의 7대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풀면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우리가 일반 해를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아직 일반 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왜 못 구했냐면은 이 방정식은 이쪽 좌변이 비선형이에요. 애석하게도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 원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대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가만히 두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무언가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쉬운 상황을 가정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좀 쉽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얘를 선형화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형화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 대기과니까 제가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예로 들었는데 물리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전자기장을 생각해 봅시다. 전자기장을 생각해보면 여기 전하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전하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겠죠. 여기 또 전하가 있다 그럼 전기장이 생기겠죠. 이 두 전하가 그럼 있을 때 전기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그 전하가 여기에 외부 폴싱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외부 폴싱처럼 이렇게 익스터널 폴싱처럼 여기 전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고요. 여기 전하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전기장에 대한 방정식은 선형입니다. 그래서 요 두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그냥 요거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가정은 뭐냐면은 요 전하랑 요 전하 자체는 서로는 상호작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물론 가만히 두면은 얘 때문에 얘가 움직이고 얘 때문에 얘가 움직이고 이럴 거 아니야. 뭐 서로
같은 전화를 띄고 있으면은 밀어낼 것이고 다른 전화를 띄고 있으면 당기고 이럴 텐데 요런 거 없다 치고 그냥 두 개가 고정돼 있다고 치면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선형 연산자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은 각각의 것들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그 삼체 문제,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이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뭐 복잡한 이야기는 좀 빼도록 하고요. 예, 요 중첩 원리가 그런 게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바로 와닿지도 않고 중첩 원리가 뭔 소리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목표는 예, 당연히 듣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예, 그러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유체역학이라든지 그런 걸 배울 때 예, 요 중첩 원리가 나올 텐데 예, 요 중첩 원리가 지금 사실 유체역학을 배우고 있죠. 거기 좀 있으면 사실 예, 중첩 원리 써먹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맞아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예, 라고 예, 기억을 해두면은 예,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예, 요거까지 설명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변이 0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미분기호를 D라고 써서 얘가 선형연산자니까 보조방정식처럼 써가지고 예, 두 번 적분한 형태를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요 fx의 형태에 따라서 예, y를 추측해내서 그 다음에 미정계수를 정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이 이렇게 더하기로 계속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에 대한 특수해를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 예, 중첩 원리 되게 중요하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마무리해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했냐 우리가 예,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가지고 여기 숫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다 다루게 되는 셈입니다. PQ가 숫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일반적으로 PQ가 숫자 가지고 문자가 나오면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1개 상미분 방정식 때처럼 선형 1개 상미분 방정식 우리가 일반회를 구했고 예, 그 다음에 선형이 아니긴 한데 우리가 뭐 치환을 하든지 뭐 완전 미분 방정식이든지 뭐 동차 방정식이든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특수하게 생긴 1개 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앞에 계수가 숫자로 딱 떨어지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고 예, 이렇게 숫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다항식이 왔을 때 혹은 여기 뭐 y 제곱이 있다든지 그래서 비선형으로 간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못 풉니다. 예, 못 푸는데 특수하게 생겼을 때는 또 풀 수 있습니다. 그 특수한 형태를 예,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풀이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 계속 같이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